북서풍이 겨울에 막 세게 불잖아요. 그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전부 논이에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그대로 아니지. 근데 가끔 저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눈 많이 오면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눈 씻고 그래야 돼요.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 전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가 휴교를 해요. 버스가 안 다니니까. 전국에 대학이니까 이상하게 전국과학부 대부분 가는 데 있지. 배불리는 목표에. 자, 집중합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도시의 대층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얘가 시험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기 순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필요한 단어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1학년 때 아마 들었을 건데 종주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종주도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단어 뜻 알아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자말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를 인구 순서대로 쭉 나열해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있겠죠. 어디예요? 경기도는 도자나 도, 서울이잖아 서울 도시니까. 자, 그래서 서울과 같은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위 도시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1등을 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숫자를 써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수위 도시.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수위 도시가 있고, 그 다음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자, 그런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차석이다. 그래서 차위 도시라는 말을 써요. 수석, 차석 그러잖아.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위 도시가 서울이고, 그 다음 차위 도시는 부산이에요. 또 두 도시의 인구를 봤더니 서울은 10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1000만 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1000만 명이고 부산은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350만 명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1등과 2등 도시를 봤더니 1등 도시가 2등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2배 이상 더 많을 경우, 바꿔 말하면 1등 도시가 엄청나게 더 클 경우, 그런 현상을 종주도시 현상이라고 불러요. 사실 종주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종할 때 종자예요. 따를 종자. 너 내 종해라. 주인할 때 주자예요. 자, 그래서 수위도시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도시들은 수위도시에 비하면 다 그만한 도시들. 그래서 이게 인구 차이가 이 2배 이상 벌어질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주도시 현상이 꽤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 종주도시가 좀 안 좋은 뜻으로 쓰여요. 왜냐면 여기서 지역개발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는 못 살던 시절에 돈 얼마 없을 때 특정 지점을 지정해서 거기를 우선 발전시켰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수위도시가 있는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이 너무 성장한 거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역 간 개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쓰이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주도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관계를 죽일 수는 없어요. 자, 잘 사는 지역 관계를 못 뺏을 수는 없잖아. 대신 좀 못 사는 지역, 지방을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하면 종주도시가 좀 많아지더라. 그래서 종주도시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수위도시, 차이도시라는 말도 함께. 균형 발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을 좀 더 잘 살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좀 퍼질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좀 헌포하고 있는 건데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이 지금 지방으로 옮겨가는 중이죠. 하다못해 불교도 지방에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지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기 시작하면 그곳에 직업을 갖기도 하고 거기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런 인구가 지방으로 좀 퍼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너무 몰려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막 펴오다가 그게 작년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가면 알 거야. 자, 그래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설명 계속할게요. 62페이지. 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를 규모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그 순서대로 각각 스킬을 좀 정리해줄게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대도시로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대도시의 기준은 뭐냐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갈 때, 바꿔 말하면 광역시 이상을 우리가 대도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래프나 또는 표에서 나올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구를 보고 구별하면 돼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유난히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특징은 과거에서부터 도시였고 그게 더 커져서 대도시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그런 광역시가 있다는 거. 가장 큰 도시 그룹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도시보다는 좀 작지만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고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도시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부르는 도시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신흥공업도시. 우리나라가 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동인의 공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업도시가 생겼잖아요. 또 포항이라든지 물론 울산은 광역시긴 하지만 울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또는 뭐 창원이라든지 그런 도시들은 얘네들은 인구가 대략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 정도가 돼요. 그럼 대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규모가 크죠. 자,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과거 일제시대에는 되게 규모가 작았어요. 아니면 아예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얘네들은 급속히 성장했죠. 실제로 공업화와 함께 새로 생긴 도시들이니까. 자, 그래서 표에서 또는 그래프에서 60년대 이후에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더라. 그리고 오늘날 인구가 100만 명이 좀 안 되더라. 그럼 신흥 공업도시라고 보면 돼요. 중간 규모의 도시들. 그다음 여기 중간 규모의 도시인데 양상이 좀 달라요. 어떤 도시 유형들이 있냐면 광명과 같은 위성 도시도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에요. 여기 광명은 35만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광명은 위성 도시 중에 큰 편은 또 아니에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명. 그다음 성남 같은 경우도 거의 100만 명. 안양도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머지않아 그 도시들은 광역시가 될 것 같아요. 인구 100만 명 넘어가면 광역시 되니까. 자, 그럼 그런 도시를 비롯해서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도 여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위성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규모는 얘랑 비슷해요. 50만에서 대략 100만 명 사이 표에서 보면은. 근데 얘랑 중간 규모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네들은 19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들이에요.